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지난 6년간 묶여 있었던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식이 있었죠. 워낙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 부동산 시장의 호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부동산 지가는 굉장히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해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해도 10년이 넘는 장기적인 그 건설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수혜를 얻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호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도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문자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이윤환 대표가 매주 꼽아오는 부동산 핫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부동산 핫 키워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올해 오피스텔의 실거래가가 총액이 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6년 오피스텔 실거래가가 총액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였고요. 10년 만에 거래 규모가 2.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 유난히 오피스텔 투자가 각광받는 이유 잠시 후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분양시장의 열기 뒤로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입주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바로 분양시장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3위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던 이 오피스텔의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저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최근 이 오피스텔의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일면 부동산뿐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은행에 대한 투자, 또 펀드 투자, 또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전체적인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일단 저금리 기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위기가 생기면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도 좀 내려가는 그런 네. 게 3연속 사이클, 즉 3년 동안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는 추세로 번복되온 게 지난 한 10년 전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연도별 오피스텔 실거래가 총액 해가지고요. 요 연도별로 따졌을 때 2006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조 5천억 원 총 매가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2006년, 7년, 8년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상승적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요. 2009년도 금융위기 사태 벌어지고 나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네.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추이가 이렇게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갔다가 또 2011년을 계기로 한다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어떤 그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거래량이 늘었다가 2012년은 전체적으로 전체 어떤 총 국민에 대한 총 생산량, GDP에 대한 급감, 또 네. 경제 성장률의 급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됐던 시장이었다가 또 다시 이제 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2012년, 13년은 조금 약간 헤매다가 다시금 이렇게 늘었는데 일단은 이게 4년 차거든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다시 내려막길 가고 또 3년 차가 됐을 때 내려막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2016년도는
과연 지금 2015년도가 얼마까지 지금 올랐냐면 총 거래 시가총액이 4조까지 육박을 했어요. 이야, 자, 그런 네. 상태로 4조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금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 수밖에는 없는 분위기지만, 또 금리가 다시 올랐을 때 네. 이런 그 분위기가 연속이 될지는 좀 미지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그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물론 각광을 받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투룸이나 쓰리룸에 대한 부분으로 아파텔 이라는 네. 부분으로도요, 오피스텔 건축 허가지만은 아파트를 이제 주거 중심지 같은 경우라든지 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그 아파트로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오피스텔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아파텔의 명칭으로 이렇게 하는 공급량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 총액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내년 가서는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계속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또 경제 시장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인기가 조금은 주춤하게 될지, 그것은 이 정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오피스텔에서 인기 있는 품목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엔 원룸형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아파트의 형식을 띠고 있는 투룸과 쓰리룸까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을 좀 넓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요즘 그 모델하우스에 네.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한 2, 3년 후에 네. 2, 3년 후에 사실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실제 입주하게 됐을 때, 그 시점이 됐을 때 혹시라도 뭐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주택 미계약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자, 앞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너무 고분양가로 지금 분양이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분양을 내놔도 안 됐었던, 네. 즉 마이너스 비 분양을 또 받으신 계약을 하신 분이 계약금을 포기한 마이너스 피 시대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어쨌든 전세 시장이 너무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규 분양 시장으로 이렇게 됐고요. 네. 너무 또 많은 물량에 의해서 또 미분양도 많아지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고 분양가입니다. 이 고 분양가에 따른 악영향이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냐면 네. 고 분양가에 따른 연쇄 파장이라는 부분으로요. 일단 고 분양가 단지들이 속출을 할 경우에 네. 수요자가 외면을 하죠. 아무래도 좀 분양 그럼요. 금액이 기존 시세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3.3제곱미터에서 1,000만 원인데 갑자기 1,500만 원으로 늘었을 때 네.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미분양 물량이 증가가 될 것이고,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이 될 경우에 네. 잔금 미집 등 건설사에 대한 수익형 악화로 돌아서고요. 전체적인 주택시장 위축이나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네. 과거에 또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아마 그 벽산건설이라고 기억이 나실 수 예전에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예, 뭐 석고보드도 네, 이렇게 제가 그 선전도 브랜드 많이 나오고. 아파트에서 잠시 거주하기도 아,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요즘엔 건설사는 못 찾아보잖아요. 자, 이 벽산건설이 끝내는 파산 선고를 해서 작년에 그렇죠. 어떤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벽산건설이 시공능력 평가로는 15위까지 갔던 굉장히 그 굴지의 그래도 중견 네. 건설 기업이었는데, 이 그 벽산건설이 그 일산 식사지구에요. 대규모 한 7,500세대의 분양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제 네. 2007년도인데 그 당시 좀 대규모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좀 평형이 좀 큰 대형 평형으로 좀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너무 일반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고분양가로 했었고요. 강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서 분양을 받았던 네. 그러다가 결국은 한 30% 이하로 툭 떨어지는, 그러고 나서 회복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벽산건설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은 일단 지금 현상에서 그 분양 물건, 분양되는 금액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처럼 지금 2006년이나 2008년도 분양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지만 주요 지역의 미분양 현황만 파악을 해도요. 네. 2006년에 전국에 뭐 7만 3천 정도 그리고 그렇게 좋은 2008년에 시기에도요. 그래도 16만 5천으로 늘었다는 거. 네. 또 서울에는 뭐 작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분양시장이 좋은 시기에서도 이런 미분양 물건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고분양가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쁜 쪽으로 좀 치닫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안 받지 말아야 될지 진짜 이 방송을 보면서 아니면 네. 세미나를 통해서 와서요 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마음으로 맞아요. 진단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2위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조금 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선 정말 인기가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고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전체적인 분양 시장은 좋지만 그 아파트 단지는 실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나눠보자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위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어서 1위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1위 키워드입니다. 오는 2017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006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분양 시장의 화랑이 1년 내내 지속됐기 때문에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분양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세부적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윤환 대표가 좀 세부적인 전략을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일단 2006년 이후로 11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2006년에 그 분양되는 물량만 하더라도요. 신규 분양이 이제 33만 가구였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2017년도로 가면 비슷한 한 30만 5천 가구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2006년도 때 그런 분양 물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진도 됐지만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IMF 겪고 나서 그리고 네. 나서 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였죠. 그 침체를 좀 극복하고자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던 차에 좀 없었던 어떤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심리적으로는 그 집을 좀 사야겠다는 분위기가 몰아치기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뚜렷이 몰아치기 형식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더 밀려든다는 내용보다는요 전세금에 지쳐서 네. 결국 이제 입주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도표로 봐서는요. 최근 어떤 그 앞으로 전에 이제 3년 전부터 2012년, 13년, 14년, 15년부터 이런 식으로 입주 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현재보다 2017년에 양이 더 많다는데 여기에 좀 점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많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또 혹여라도 이제 고분양 금액에 의해서 또 나중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다가오는 부분을 좀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전국 아파트 일종 물량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양극화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렇죠. 지역은 네. 오히려 신규 물량이 부족한 반면에 어디는 넘쳐나고 이런 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워낙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이 지역은 인기가 높을 겁니다. 이 지역은 인기가 높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이 지역은 어떤가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돌아오는 24일 화요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렸는데 대표님이 이 세미나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일단 지금 이제 2015년을 마감하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네. 이게 보니 2016년 또 2017년까지 이제 바라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단 매주 화요일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또 금요일, 토요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꼼꼼히 스케줄 체크해서 혹시라도 좀 낭패 보신 일이 없도록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24일 화요일 그리고 28일 토요일에 열린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요. 네. 여보세요. 네네.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예, 저기 부가연동에 지금 2017년도에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거를 매매를 좀 하는 게 나을까 해서요. 둘 중 하나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두 군데 지역이에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 하고요. 예, 예. 서대문구 이제 북아현동에 이제 2017년도에 입주할 그 예, 예. 아파트 두 개를 놓고 예, 예. 지금 어느 것을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그 북아현 그 뉴타운에 이제 계약을 해놓으신 걸 갖고 중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자금 때문에 혹여라도 그거를 계속 이제 중간에 팔 것인지 아니면은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를 팔 것인지 요걸 아마 그 좀 구분을 하려고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다 10년씩 됐거든요. 네, 예, 예, 10년 됐는데 네, 2017년도에 다 분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 그거 또 부가연동 아파트가 팔기가 힘든가 네, 아니면은 또 동아 약수하이츠 아파트는 사실 많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볼게요. 예, 제가 예. 지도상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서울 시내 지도를 이렇게 펼쳐 봤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잠깐만요. 자, 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중구 신당동이라는 이 위치 지역은요. 예, 예. 사실은 이 근처에서 그 주거 지역이 이 예.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또 행당동이라든지 이쪽처럼 이제 신당동이라든지 좀 멀게는 그 왕십리라든지 이쪽 주거 지역으로 폭넓게 퍼져 있거든요. 네. 이 안에서도 신규 아파트로 굉장히 몰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지역이 또 이쪽 지역이고요. 예, 예. 왼쪽 보면은 마찬가지 지금 아래쪽에는 그 마포구잖아요. 위쪽은 이제 예. 서대문구고 예, 또 서대문구도 여기 말고도 교남 뉴타운, 도누민 뉴타운이라고 하죠. 거기도 이제 이제 그 건축을 막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자, 이런 상태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을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데 예, 예, 예. 중요한 건 요즘 트렌드는요. 일단 전세가 우위예요. 매매보다는. 그래서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우리가 조금 보유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입지를 했어요. 예, 예. 물론 인근의 시세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듯 하지만은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동아 그 약수 하이츠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안에 이렇게 처해 있고 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선호도 즉 그 거주하고 싶은 욕심은 나는 곳이지만은 구입하고 싶은 선호도는 오히려 이쪽 근처에 신규 그 아파트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큰 폭으로 안 오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요. 예, 저 반면에 지금 서대문구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 아현역 근처고요. 예, 예. 또 그 근처에 이제 그 새로이 뉴타운 재개발로 이렇게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그 분위기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그쪽 시세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둘 중을 비교를 한다면 동아 약수 하이츠 신당동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 부가현 뉴타운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를 보유를 하고. 네. 사실 저는 이제 그것도 좀 팔고는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선 이제 올해 하나를 얼른 처분을 하고 예. 1년에 뭐 2개는 팔면 또 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예, 세금적인 이- 부분이 있죠. 예, 예, 예. 양도세를 하나는 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16년도에 예, 예. 차라리 동아약수 하이츠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자고 계속 전화가 와서 아, 그래, 불안해서 올해 안에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등기 치는 지금 조건으로. 예, 예, 이 전화를 받고 네. 가서 내일 계약을 하러 갈까 해서요. 아, 그래요. 동아약수 하이츠를 예, 예. 매도를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입주 전에 2016년이 됐든 2017년이 됐든 그때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듯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예. 부가연동을 좀 붙잡고 있는 게 더 낫고. 그게 더 훨씬 유리합니다. 아, 저도 이제 좀 불안했던 게 신당동 그쪽에 네. 금호역 바로 들어오자마자 또 아파트 하나 또 이편하시는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렇지 또 금호 쪽 올라가면 또 신금호 쪽에서 아파트들이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신규 아파트에 그러면은-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요? 가격 편차가 크게 없으니까 예, 매도를 하셔도 네. 크게 뭐 아이고 지나고 나서 후회했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시청자님 그러- 계약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해주신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둘 네. 중에 하나를 지금 저기 불안해서 뭘 팔아야 될지 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둘 다 10년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윤환 대표의 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것도 지금 네. 기다려보자고 한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그 이윤환 대표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내일 결정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근데 대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시간- 더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생방송이다 아,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아, 다음 예. 시청자분 또 그 뭐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아,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이만큼 많은 분들이 그 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두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강서구 마곡지도 13단지요. 네, 예, 현대 힐스테이트. 네, 그게 분양권이 16년 또 2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나 봐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사고 싶거든요. 네, 아직 매수한 건 아니시고요. 예. 네, 2016년 2월에 이 분양권을 매수해도 되는지 그거를 예, 짚어드릴게요. 매수해도 그 부가가치가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 마곡지구라고 한다면 일단은 마곡지구는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큰 영역에서. 왜냐하면 예. 마곡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마곡지구의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지금 전체적으로는 11,000세대를 예정을 하고 물론 이제 작년에 입주하고 또 이제 입주할 물량도 있고 하긴 하는데 예. 지금 마곡지구는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 어떤 그 연구 복합지가 이렇게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인구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필요로 하는 신축 아파트는 끊임없이 그 공급량이 필요를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만약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예. 일단 지금 보신 곳이 그 13단지 마곡 힐스테이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일단 장점이 그 예. 민간에서 분양되는 거 있는 곳이거든요. 예. 원래 재건축지예요. 그래서 긴등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세대 중에서 600세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예. 자, 여기가 이제 올 12월 날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원하시는 평형을 몇 평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시죠? 25평이요. 25평이 지금 600세대 중에서 100세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네. 그 희소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한 가지 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네. 지금 25평에 대한 금액이 예. 대략 한 그 5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맞습니다. 그 네.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예. 원래 이쪽 지역이 대략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금액이
좀 많이 차오른 금액이지 않느냐. 차라리 네. 요 아래쪽에 있죠. 발산 택지 지구 같은 경우 수명산 파크 단지들이 있어요. 네. 조금 이쪽 그 마곡 원래 이제 엠벨리라고 해가지고 SH공사, LH공사에 진행하는 곳이 아닌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4억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랑 비교를 해가면서 금액이 네. 물론 이제 희소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금액을 낮게 형성돼서 거기에서도 또 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둘 비교를 해서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하신 물건도 좋지만 더 좋은 물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 세 가지 매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의 매물인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권의 개발의 중심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용산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산에 정말 많은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호텔들, 그리고 또한 그 KTX라든지 경의선 뭐 여러 가지 교통적인 호재뿐만 아니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앞으로 2, 3년 안에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0만 평이라는 넓은 규모의 그런 그 공원이 들어오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면세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매우 뛰어나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투자 가치로서 따졌을 때는 정말 그 순위에 매길 수 있을 만큼 정말 가치가 있는 용산에 대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용산구로 가보겠고 이어서 두 개의 매물 준비가 되어 있죠. 배은용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2016년도부터는 아마 지금 가계부채 종합 방안으로 인해서 대출 부담이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세를 이용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의 대표적인 물건들을 가져왔는데요. 그거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올해 준공 및 세입자 맞춰주는 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역세권이면서 또한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 올해 안에 준공이 마무리되는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매물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층수는 6층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세가가 3억이라는 걸 아마 읽으시면서도 굉장히 높다. 네. 굉장히 전세가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쪽 대치동 지역은 아마 2주, 3주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쪽 지역에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소개해드리는 평형이 한 2억 8천 정도 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말로 가면서 제가 그 개포주공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계속 올라서 지금 3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티역 초역세권이면서 그리고 위치를 봤을 때 바로 대로변 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이 있는 데는 토지 가격이 엄청 상승해서 지금 다른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만큼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요. 전용을 봐서도 투룸과 거실 구조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3베이 구조로 돼 있고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아주 선호하는 거고 이쪽 지역에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건물이 없습니다. 신축 건물이 없다는 장점, 희소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자, 강남구 대치동 워낙 잘 알려진 동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입지 여건, 이 매물이 위치한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본 매물은 이제 대치 사동에 대로변 이면에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한티역에서 봤을 때는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이라는 상권을 또 3, 4분 안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한티역의 이쪽 대치동의 장점은 바로 분당 판교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한 정거장만 가면 선릉역, 두 정거장만 가면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다는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테헤란로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본 매물이 있는 대치 사동이고요. 또한 테헤란로의 20, 30대뿐만 아니라 한티역이라는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분당 판교로 출퇴근하는 인구들도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강남구 대치동의 이 교통 여건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지하철이 잘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변 지역에 만약에 개발 호재를 갖고 있게 된다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거는 삼성동 개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입지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본 매물이 있는 곳에서 3분 정도 가면 지하철역이 있고 두 정거장을 지하철로 가면 삼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대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실제 도보로 걸어도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테헤란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20, 30대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혈격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미래에도 삼성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도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선생님이라든지 또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너무 풍부한 점, 그리고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쪽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대치동의 그 개포 이주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2월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12월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준공까지도 저희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월에 준공돼야 내년부터는 가계부채 부담이 대출 이용했을 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준공이 나고 올해 등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2월 중순쯤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투룸과 거실이 있어서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이런 구조의 그 전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신축으로 지어진 6층 건물은 이쪽 지역에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도 좀 랜드마크 형성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진으로 이 건물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가격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이 매물은 얼마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올해까지만 소액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작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등기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을 봤을 때 본 매물은 3천만 원 선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도 짚어주셔야 되겠죠? 어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투자를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투자 금액이 비교적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셔서 진짜 이런 신축 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 정도 평형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로변 이면이라는 곳과 한 지역의 3분 거리인 초역세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리상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용산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산입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들고 오셨는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정말 용산권은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기 이전, 지금 평택으로 이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미군기지 이전이 되면 80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이 생기면서 주변에 많은 그런 미군기지들이 또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사 부지도 상업 업무시설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한다고 발표가 됐고요. 바로 삼각지역 바로 위쪽에 미군기지 캠프킴 또한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80층까지 질 수 있는 초고층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용산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용산역에 딱 내리면 사방이 지금 타워크레인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용산 전면 지역에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 개발 잘 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의 본사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1,800실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5성급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용산 역세권 개발과 민족공원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집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호재고요. 특히 역세권,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바로 용산 역세권 바로 위쪽에 있는 효창공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효창 역세권 또한 이런 많은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치 면에서 어느 지역과도 겨누어도 좀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용산 역세권, 용산 지역은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에 강변북로를 끼고 있으면서 우리 세계에서 4개의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효창공원 역세권도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출구 공사하고 있고 더블 역세권, 그리고 또 우측으로 한정거장만 가시면 공동 역세권, 삼각지 역세권, 아래쪽으로 가시면 용산 역세권 1호선과 KTX,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도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에서 5개 전철 교통망이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의 중심지이면서 임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용산 지역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정말 슬럼화된 지역들, 정말 노후화된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요. 효창공원 역세권 중에서도 본 매물은 신축 투룸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 걱정 하실 필요가 없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만큼 편안하게 수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효창공원 역세권 4구역과 5구역은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을 확정돼서 이주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은 효창 4구역 바로 뒤쪽에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후광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 지역 전체적인 개발 호재와 자체적인 개발 호재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산이 또 꽤 넓은 지역이잖아요. 지금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본 매물은 이제 용산을 한강변 쪽에서 봤을 때 용산공원을 중심축으로 해서 우측편은 한남 뉴타운, 좌측편은 용산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용산 역세권 바로 위쪽에는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 경의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본 매물은 역에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효창공원이라든지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면 공덕역이나 삼각지역, 서울역까지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용산권에서도 가장 교통이 좋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1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의 학생들이나 아니 공덕역세 도심권에 출퇴근하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고요. 하지만 용산권은 거의 많은 지역들이 신축 규제,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은 없습니다. 본 매물은 신축 주택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상 프리미엄을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용산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또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많아서 말로 표현할 정도, 정말 힘들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 지금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바로 배후 지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 그리고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용산 역세권에 바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시고요. 호텔에서 주무시고 주변 지역에 소비를 한다. 최근에 이제 강남권이나 뭐 제주도나 아니면 합정동이 뜬 이유는 내국인뿐만 아니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집가가 땅값, 임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용산 또한 그런 전철을 밟을 예정이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까지 생기기 때문에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방문하는 지금 관광 명소로 또 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중에서도 교통의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당선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돼서 강남역에서부터 용산구까지 17분이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3, 4년 안에 이런 신분당선 착공의 호재들, 그리고 또 킨텍스부터 삼성역까지의 GTX도 좀 중앙적인 관점에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축, 관광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탈바꿈이 된다. 그 얘기는 개발로 인해서 지가와 임대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매물은 효창공원 압력 3분 거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년 따뜻한 늦봄 정도 4월에서 5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신축 투룸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많은 매물들은 더블 역세권 이상의 매물이고요. 특히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채광, 막힘이 하나도 없고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향후에 매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정말 좋은 가격에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연히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보안시설 완벽하게 갖춰지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고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가장 로얄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물에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 정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서울 주변 지역뿐만 아니고 핵심적인 지역 지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본 매물의 가격대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았을 땐 예상이지만 2억 1,000에서 2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채 안 되는 3천대 중반에서 4,500만 원 비교적 소액 투자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80에서 90만 원. 물론 뭐 예상 임대가긴 하지만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를 마친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전월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나 아니면 황금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고요. 향후 주변 지역의 많은 개발 호주의 중심축 또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시점에 맞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산권은 소액 투자에 오시고 현재 가치도 뛰어나지만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는 지역이다. 향후 미래 가치 선점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강남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은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의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방금 안내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용 면적을 일단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소개를 해드릴 때 전용 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전용이 52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59제곱미터는 굉장히 낯익으실 겁니다. 25평형 아파트가 59제곱미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넓은 전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단 1,000만 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게 소액으로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크게 되는 게 시세를 주변을 살펴보면 2억 후반에서 3억이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물건을 매수하시고 나서 2, 3년 후에 파신다 하면 시세 차익이 그 정도 이상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개포주공이 재건축이 이주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기 전 지금 토지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 또한 매매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투자를 하시면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회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물의 주변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변 여건,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를 이렇게 보면은 얼굴 보면 이제 서울 사람 같이 생겼지만 저는 원래 이제 수원에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로 이사 온 곳이 바로 네. 이 근처 국악고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맛집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삼원물산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매봉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양재하시나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강남 지역이라든지 남부순환로를 통하면 잠실이라든지 코엑스 지역까지 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용하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 코스트코가 있고요. 또한 도보로 한 4, 5분 정도 걸으면 양재천이라는 강남 남부권에서 가장 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단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없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도로교통망이 확충이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곳으로 뻗어갈 수 있는 어떤 중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또한 자연환경이 양재천뿐만 아니라 대모산, 청계산 등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이 지금 지하철이 바로 없다고 해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이쪽 지역도 그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변 지역 개발 호재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개포주공의 이주입니다. 15,000세대가 넘는 이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개포동과 대치동, 도곡동은 강남 2학군의 17개 학교로 묶여있는 한 학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포주공에서 이주를 나간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쪽 지역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까지 우리가 이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건물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네, 총 5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 직전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시면 내부라든지 샤시라든지 화장실의 타일은 어떤 도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용이 52제곱미터가 넘는다는 것고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되게 많은 물건을 소개해드리지만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 매물의 또 특징은 후분양하는 물건입니다. 건축주가 후분양만 원래 했던 사람이라서 건물을 잘 짓지 못하면 팔지 못하고 그 사람은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물건을 소개하면서 제가 처음 본 게 있는데 창호 샤시가 L사의 그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고급 아파트에도 그런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샤시거든요. 굉장히 내장재가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매물의 가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매가가 굉장히 전세가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이용했을 때 올해까지만 등기가 가능한 매물만 전세를 이용했을 때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를 이용해서 1,000만 원 정도 선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유의점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주변에 전세 가격이 진짜 이 정도 형성돼 있는지 그리고 직접 물건을 보시고 이만한 크기가 지금 다른 부동산에 가서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진짜 투자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들겠구나. 또한 이 정도 금액의 매매가가 어느 정도의 실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개포주공이나 토지 가격 상승들도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 가치를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과 유의할 점까지 한꺼번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고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